자, 출발하셔야죠. 근데 운전대 요거는 이제 얘기를 좀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운전대 얘기만 일단 잠깐 하고 가죠. 운전대 40개 많으세요? 운전대 한 10분 나옵니다. 10분? 네, 별도 컨텐츠로. 시간제. 네. 자, 요거 다시 요거 별도로 별도로. 네. 별도로 운전대 디자인 하나. 요 인사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들어갑니다. 예, 인사 들어가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희택입니다. 오늘 운전대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운전대 디자인, 기어노브 디자인, 룸램프 디자인, 룸밀러 디자인, 선바이저 디자인, 요 디자인 하나하나에 다 10분씩 털어드릴 수 있어요. 요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의 모든 것 12분 나옵니다. 요거 얘는 실밥도요? 요런 실밥 디자인 1분 30초. 네. 예, 다 나옵니다. 또 요런 거 오디오 요 노브의 디자인 요거 한 4분 50초 나오고, 하여튼 다 10분씩 다 털 수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운전대 요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한 15분 털어야 될 것 같은데, 15분. 네, 네. 예, 15분에 요거 운전대 디자인의 모든 것 이것만 알면은 운전대 디자이너보다도 핸들에 더 운전대 전문가가 되어 있는, 예, 이런 술자리에서 운전대 얘기 나오면 이거 본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저기 막 독일 가가지고 얘기해도 운전대 내가 제일 많이 알게 해드리는 게 15분만 요 영상 보시면은 전 세계 운전대 초특급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운전대 디자인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운전대. 운전대 요 디자인은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요거만 알면 돼요. 삼각형. 네. 삼각형 뭔가 팍 찌르잖아요. 네. 네, 삼각형. 삼각형은 팍 찌르니까 뭔가 좀 빨리 달리는 뭔가에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제트기 삼각형으로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각형 안정적이잖아요. 요거대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약간 좀 빨리 달리고 싶은 차야, 빨리 달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야, 그러면은 삼각형 구도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3스포크 핸들을 기본으로 많이 만듭니다. 뭐 4스포크긴 한데 요건 스포크라 그러고요, 요건 림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콘 커버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으면 좀 달리는 차의 느낌을 내서 대부분 스포츠카들 보면 요 삼각형, 그래서 3스포크 핸들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랜저 같은 차, 제네시스 G80, GV80 넙대대한 거 이렇게 떡 붙어 있잖아. 네. 필통 같은 거. 네. 뾰족하게 막 달리는 느낌 안 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족 태우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어디 경주 막 이런 데 가는 느낌 나잖아요. 그런 가족 중심형 세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사 두고 타는 차, 그런 것들은 사각형 중심의 4스포크나 2스포크 요런 핸들로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홈커버나 이런 것도 좀 네모나게 디자인해요. 예전에 1세대 그랜저, 각 그랜저 원스포크였어요. 원스포크. 네, 원스포크였는데 네모난 느낌이었잖아요. 안정적인 사각형 도형으로 기본으로 디자인하는 게 이런 쇼퍼 드리븐 카나 가족 중심형 세단이고요. 삼각형류나 동그라미를 강조하거나 해서 막 중심이 명확하게 딱 되는 거, 요런 거는 스포츠카예요. 동그라미도 동그란 거 요거 보면 중심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그라미 땡그랗게 쓰는 것도 약간 달리는 느낌 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운전대 디자인의 기본이에요. 자, 그거에 덧붙여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스포츠카는 요 3스포크 외에도 운전대가 좀 작습니다. 네, 운전대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스포츠카는 민첩하게 막 운전대를 이렇게 해서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대가 이렇게 크면은 경주를 하는데 뭐 이러고 경주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스포츠카 운전대는 작습니다. 경주차는 더 작아요. 근데 쇼포 드리븐카 있잖아요. 이렇게 회장님 태우고 운전하는데 조그만 핸들로 막 이렇게 운전하면 뒤에서 회장님이 발로 차잖아. 그래서 회장님 두고 차는 차나 이렇게 안락한 차는 운전대가 큰 운전대를 슬슬 돌리면서, 회장님 좌회전하겠습니다. 회장님 우회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포 드리븐 세단은 지금 운전대가 크고 스포츠카는 좀 작다. 요게 전통적인 건데 요즘 차들은 요 운전대가 거의 안전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막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뻔하고 뭐 이게 운전 환경이라든가 이게 뻔하기 때문에 운전대가 거의 요 지름이 36cm, 37cm, 38cm 요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거 안에서 스포츠카는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더 작아 보이게. 그리고 기사님 두고 타는 롤스로이스나 기사님 두고 타는 게 아니지. 회장님 모시는 롤스로이스나 그런 거는 그거에서 조금 더 커 보이게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속임을 하냐면 이걸 얇게 만들어요. 요 림을 얇게 만들면은 운전대가 커 보입니다. 림을 반대로 두껍게 만들면은 운전대가 작아 보이죠. 안에 이 혼 커버라고 하는 요거 작게 만들면은 또 운전대 커 보여요. 근데 이거 크게 만들면은 운전대가 또 작아 보입니다. 스포츠카들 보면은 이게 좀 림이 굵어요. 운전대를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립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큼직하게 좀 부풀려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대 안에 이렇게 그 구조체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 스폰지를 한번 감싸요. 그 위에 가죽을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가죽이나 뭐 스웨이드도 입히기도 하고 스포츠카들은 여기에 이제 타공도 좀 해놓죠. 예,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타공 구멍을 뻥뻥뻥뻥뻥 내가지고 하기도 하고 반면에 운전기사 타고 타는 차들 보면은 운전대를 좀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림을 얇게 만듭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 보면 고급 차인데도 운전대 좀 얇은 편이에요. 운전대 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운전대 자체를 투톤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위에는 검은색, 여기 안에는 베이지색 이런 식의 핸들 있잖아요. 그것도 운전대가 좀 더 얇아 보이기 때문에 운전대가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세단 보면은 이제 운전대를 투톤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 있잖아요. 밑에는 나무, 위에는 가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운전대 커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재도 좀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여기 나무 우드 그레인으로 해놓고 여기 손에 닿는 부위만 가죽으로 해놓고 여긴 다시 나무로 해놓고 이런 디테일도 하죠. 좀 더 운전대가 묵직해 보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식도 하는데 또 스포츠카는 좀 더 가벼워 보이고 경쾌해 보이고 좀 더 튼튼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뭐 스웨이드를 감싼다거나 타공 가죽을 감싼다거나 뭐 이런 디테일도 쓰고 요 안에 이런 림 이의 스포크 같은 것도 좀 더 구조적으로 금속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가볍고 견고해 보이고 기계적으로 보이는 운전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카의 운전대와 이 세단의 운전대 차이점은 대충 다 이제 아시겠죠. 그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 운전대 감싼 이 가죽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100% 다 진짜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으로는 이거 못 감쌉니다. 인조 가죽으로 이걸 이렇게 감싸면은 여기가 다 찢어져요. 왜냐면은 가죽이 상당히 질긴 거예요. 인조 가죽이 이렇게 질긴 걸 못 따라옵니다. 핸들을 가죽으로 이렇게 감쌀 때는요, 이거를 꽉 늘려서 감싸는 거예요. 늘려서 이 바느질도 다 손으로 바느질해요. 이거 재봉틀로 못 해요. 다 손으로 이렇게 생긴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쭉 실로 해가지고서는 장인들이 만들어요. 이 가죽을 당기면서. 그래서 여기 가죽 무늬를 보면 좀 당겨진 무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당겨서 만들기 때문에 인조 가죽을 못 쓴다. 진짜 가죽으로만 만든다. 인조 가죽으로 요거를 하실 수 있는 분 개발하면은 대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똑같은 느낌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대박인데 제가 알기로는 천연 가죽으로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D컷 핸들로 여기 밑에 잘라놓은 거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내줘서 D컷 핸들 많이 쓰는데 그게 F1 경주차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F1 경주차는 시트 포지션이 차가 극도로 낮아야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운전을 합니다. 제가 또 포뮬러카 한번 운전해봤잖아요. 진짜요? 이렇게 운전해요. 이렇게 운전하고 요 발이 위로 올라가 있어. 안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페달이 제 여기쯤 올라와 있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운전하는데 운전대가 여기 이만한 게 붙었어. 그럼 운전대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이러고 앞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한 운전대, 네모나게 납작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운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운전하죠. 이렇게 운전하면서 요 위로 이제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아래 위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게 이 D컷. 여기가 뭐 D컷으로 했다고 해서 훨씬 더 차가 뭐 10마력이 상승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경주차의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D컷 핸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AMG 일부 차들 보면은 또 위까지 잘라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 잘라놓고 이러면 좀 더 스포츠카 느낌이 난다, 경주차 느낌이 난다라는 거고, 거기서 더 경주차 느낌 내고 싶다, 그런 차들 뭐 슈퍼카들 뭐 페라리라든가 포르쉐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막 뭐 드라이브 모드 조작하는 거 여기 레버 있잖아요. F1 경주차 이 운전대 보세요. 네모나게 생긴 데다가 여기 막 뭐 조작 버튼 많잖아요. 심지어 경주 때 여기 빨대로 물 마시는 것도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마셔요. 예, 여기 버튼 눌러갖고 마시고 뭐 다 여기 있습니다. 뭐 브레이크 앞뒤 담력 배분하는 것도 여기 돌려서 하는 거고 막 여기서 다 조작해요. 왜냐면은 운전대에서 손을 한시도 떼놓을 수 없이 바로 이렇게 조작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뭐 0.00001초를 다투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많이 떼서 뭐 빨대로 물 마시는 장치는 여기에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물 마시다가 잠깐 놓쳐가지고서는 헤약해서 돌아가지고서는 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여기서 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여기서 뭐 드라이브 모드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요즘 차들은 이제 이게 거의 표준 그 스포츠 세단의 전형적인 운전대인데 3스포크에 엄지손가락으로만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예전에는 막 여기에 버튼 있고 막 뭐 이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안전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다 모아 놓습니다. 예전에 오디오 조절 장치 있었던 초창기 버튼들 보면 여기에도 있고 막 그랬었죠. 옛날에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있었잖아요. 보고 눌러야 됐어요. 볼륨 시속 120km 달리고 있는데 볼륨 이렇게 했었잖아요. 버튼이 탁탁탁탁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볼륨은 여기 다이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 시야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기판도 스포츠카는 계기판 보통 3개짜리 동그라미를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3개짜리로 쓰면 여기 3스포크처럼 뭔가 가운데로 쫙 가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포르쉐 계기판 보세요. 5개가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RPM 메타 있고 나중에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이렇게 뒤에 겹쳐지면서 5개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여기 중심으로 모여서 막 질주하고 싶은 본능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단 같은 경우는 보통 계기판 2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사각형 구도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죠. 예전에 보통 그렇게 많이 디자인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많이 진화를 해서 대부분 다이얼 2개로 많이 쓰죠. 핸들 지름은 다 36, 37, 38cm 요 안으로 있지만 유독 푸조만 33cm짜리를 씁니다. 조금 작은 핸들을 써요. 작은 운전대를 쓰는데 푸조는 여기 위로 계기판이 있잖아요. 여기 운전대 위로 계기판을 보는 걸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좀 더 작은 걸로 써서 푸조가 모터스포츠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회사잖아요. 그 모터스포츠 이미지를 이 실차에 적용을 하고 또 핸들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극도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좀 더 일부러 작은 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기판을 요 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기판을 위로 올린 거고요. 경주차에서 온 헤리티지를 직관적으로 디자인에 반영시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조 차들이 보면 다 소형 차들만 만들잖아요. 근데 운전대가 작으니까 이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에어백이 없었잖아요. 에어백 없을 때는 운전대가 되게 멋스러웠어요.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막 가운데 홈커버 이것도 상당히 조그맣고 이렇게 멋있었는데 이제 에어백이 들어오면서 이게 두툼해졌죠. 에어백을 넣어야 되니까. 초창기 에어백 있는 차들 보면은 홈커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에어백이 홈커버가 크니까 운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에어백 터질 때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백 이 커버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백이 상당히 부피도 크고 이 구조적으로 풀질 못해서 에어백 커버 안에다가 혼 장치, 이게 크락션 누르는 장치 같이 못 넣어놔서 여기에 버튼 따로 이렇게 크락션 누르는 버튼 따로 있고 에어백 커버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 엘란트라, 네. 소나타도 그랬죠. 그러다가 소나타 3 때부터 요게 홈 커버의 구석 부분을 누르면 크락션이 되게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운전대 디자인이 조금 단순화되면서 요 밑에 이게 뭐 오디오 컨트롤 같은 것도 들어가고 막 그러던 시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에어백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좀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 홈 커버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절개가 되면서 에어백이 터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깔끔하게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어백이 이렇게 절개가 되면서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이 홈 커버에다가 엠블렘을 못 넣었어요. 벤츠나 BMW도 보면은 그때 당시는 그냥 음각으로 그냥 검은색 그거에 그냥 새겨서 그냥 울퉁불퉁한 걸로만 엠보로 해서만 넣어 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엠블럼 크롬으로 된 것도 넣고 막 이래요. 근데 요게 안전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기아 자동차 디자이너 제가 있을 때 그때 소렌토 개발 막바지였는데 그때 당시 기아 자동차 로고가 동그란 거에 그 BMW 엠블렘 달은 K 로고였잖아요. 그거를 소렌토에 적용을 할 때 요거를 병뚜껑 만드는 쪽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다 딱 꽂아서 넣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전에 취약해서 그걸 좀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에어백이 터질 때 요 엠블렘이 날아가면서 이런데 상처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야 된다. 튀어나가서 여기 탁 부딪히더라도 뒷부분이 뭉툭하게 마감이 돼 있어서 상처를 내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BMW의 요 엠블렘을 납품하던 그 유럽 회사에 그 의뢰를 줘가지고 유럽형 모델만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커버의 이 원가가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적도 있어요. 하여튼 운전대 디자인만 해도 벌써 한 15분 됐나요? 지금 20분. 아, 네, 또 되게 오래됐네요. 더 긴데 오늘 요 정도까지만. 네, 너무 길어지면은 저 감독님 또 편집하시기 힘드시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전대는 이제 사라집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네, 자율주행 뭐 내비게이션으로 나 저기 갈래 무슨 역 갈래 그러면은 그냥 차가 가는데 운전대 뭐 필요하겠어요. 그때 되면 운전대가 사라집니다. 중간 형태로 이제 뭐 운전대가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과도기적으로 있다가 뭐 궁극적으로는 이 운전대는 역사 속에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예전 사람들은 동그란 이거를 돌리면서 차를 움직였대라는 게 역사 속에 유튜브 속에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운전하면 차를 어떻게 그렇게 불편해서 그렇게 타고 다녔지?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은. 네, 또 운전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운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반응 좋으면은 계속 하나씩 털어내고요. 반응 안 좋으면 오늘이 마지막 회인 걸로 하겠습니다. 운전대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